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 입양 혹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 그런 관계가 때로는 친부모 자식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서지은, 지금은 52살이 된 한 여성입니다. 시동생이라는 이름의 17살 소년.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던 그 아이를 지은 씨는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끝이 있다는 말이 있듯 지은 씨의 이야기도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했기에 더 아픈 이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지금부터 서지은 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25이던 해, 나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강민준. 31살의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그 적은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전화로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약속을 자주 미루는 것이었다. 지은아, 미안한데 오늘 약속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동생이 좀 안 좋아서.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동생, 민준 씨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자주 챙겨야 하는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다. 데이트보다 동생이 더 중요한가 싶어서.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민준 씨의 표정이 늘 미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 달쯤 사귀었을 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강변을 걷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솔직히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내 동생 말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동생이 13살이었고 나는 걸음을 멈췄다. 13살의 부모를 잃었다니. 지금은 17이야.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내가 돌봐야 해. 현우한테는 나밖에 없거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응.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뭐. 내가 안 하면 현우는 어떡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민준 씨를 다시 보게 되었다. 27의 나이에 동생을 떠맡아 키우고 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민준 씨의 약속 취소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니, 이해를 넘어 존경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민준 씨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청혼에 나는 놀랐다. 예, 갑자기요. 아니,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사실 한참 고민했어. 너한테 이런 부담을 줘도 되나 싶어서. 무슨 부담이요? 현우 말이야. 내가 결혼하면 현우도 함께 살아야 하거든. 애가 아직 고등학생이라 독립할 수가 없어. 나는 민준 씨의 얼굴을 봤다.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내가 힘들어 할까봐 걱정했는데. 안 힘들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민준 씨는 나를 꼭 안아줬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나는 몰랐다. 현우라는 아이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우리는 석 달 후에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신랑 측 가족석에는 현우가 혼자 앉아 있었다. 교복을 입은 앙상한 소년. 멀리서 봐도 긴장한 게 보였다. 식이 끝나고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야, 나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네, 형수님.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구나. 그 모습이 어린 강아지 같아서 마음이 짠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방 하나는 우리 부부가, 다른 방 하나는 현우가 쓰기로 했다. 첫날 짐을 옮기며 현우의 방을 정리했다. 책상, 침대, 옷장. 간단한 가구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배치했다. 현우야, 방 마음에 들어? 현우는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다. 저녁에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상에 차렸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현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현우야, 입맛에 맞아. 네, 맛있어요. 많이 먹어. 키도 크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현우는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민준 씨가 말했다. 미안해. 현우가 원래 말이 없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렇게 됐어. 괜찮아요.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현우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현우야, 아침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현우야?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저 배 안 고파요. 아침은 먹어야 돼. 나와.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우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식탁에 앉은 현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먹지 못했다. 나는 현우를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현우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현우의 손이 멈췄다. 아니요. 진짜, 형수님한테는 말해도 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외출한 사이 나는 현우의 방문을 다시 두드렸다. 현우야, 나 들어가도 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을 보는 척 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야, 나 옆에 앉아도 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현우야, 형수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말해줄래? 형이랑 둘이 살 때도 이렇게 조용했어.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니요. 형이랑 있을 때는 좀 더 편했어요. 지금은 불편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형수님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야, 넌 패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무슨 패를 끼쳐. 하지만은 없어. 형수님이 약속할게. 넌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도 돼. 형수님한테 뭐든지 말해도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알겠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주말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함께 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내일 학교에서 도시락 싸 가라는데요. 그래, 그럼 형수님이 싸줄게. 괜찮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갈게요. 아니야. 형수님이 싸줄 거야. 무슨 반찬 좋아해?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계란말이요. 알았어. 계란말이 듬뿍 넣어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밥, 계란말이, 불고기, 나물. 정성껏 담았다. 현우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학교 다녀올게요, 형수님. 조심히 다녀와. 현우가 나간 후 민준 씨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현우가 많이 밝아졌어. 당연한 거죠. 우리 동생인데.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현우를 동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니, 동생보다 더 가까운 아들 같은 마음이었다. 현우는 공부를 잘했다. 성적표를 볼 때마다 놀랐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다. 형수님, 저 학원 안 다녀도 될까요? 왜? 학원 다니기 싫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학원비가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민준 씨가 대답했다. 현우야, 그런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나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너 공부 잘하잖아. 학원 다니면 더 잘할 수 있어. 형수님이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원비, 학교 준비물, 교재비. 돈이 많이 들었다.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가 되어 있었다. 현우가 한 것이었다. 어느 날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형수님,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현우는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나는 야식을 준비해 방에 가져다 줬다. 현우야, 이거 먹고 해. 형수님,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배고프잖아. 현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라면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고맙긴. 우리 현우 좋은 대학 가야지. 수능이 다가오자 집 안 분위기가 긴장됐다. 현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어느 새벽 화장실에 갔다가 현우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봤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현우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현우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현우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보답하려고 애쓰는지. 수능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민준 씨와 함께 현우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다. 현우야,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해. 알겠지? 네, 형수님. 다녀올게요. 현우가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어땠어?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몇 주 후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 현우는 전국 상위 1% 안에 들었다. 민준 씨와 나는 기뻐서 현우를 안아줬다. 현우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형수님,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매일 밥 챙겨주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야식 준비해 주신 거 다 알아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건 형수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힘들었던 순간들, 지쳤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서울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전했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나는 현우를 꼭 안아줬다. 현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현우가 이렇게 컸구나. 현우는 내 품에서 울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현우. 그날 밤 민준 씨가 말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현우가 이렇게까지 못 컸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내 청춘을 다 바친 거잖아. 우리 아이도 밀었고. 괜찮아요. 현우가 잘 되는 게 먼저였어요. 이제 현우도 대학 가니까 우리도 준비하면 되죠. 민준 씨는 나를 꼭 안아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우가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졌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현우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제 조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현우 조카야. 많이 사랑해줘야 해. 당연하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거예요. 현우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나를 도와줬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장도 봐왔다. 임신한 내가 힘들까봐 배려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어느 날 현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형수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상자를 열어보니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다. 예쁜 가죽 지갑이었다. 이게 뭐야? 제가 알바비로 산 거예요. 선물이에요. 현우야,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아니에요. 형수님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받기만 해서. 나는 지갑을 꼭 안았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자식의 선물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 현우야. 형수님 평생 쓸게. 몇 달 후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준서. 현우는 병원에 달려와 준서를 보며 감탄했다.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준서 삼촌이야. 많이 사랑해줄게. 현우는 준서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현우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동생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구나. 준서가 자라면서 현우는 더 자주 집에 왔다. 방학 때마다 준서를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준서도 현우를 무척 좋아했다. 삼촌, 삼촌. 준서가 현우를 부를 때마다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형수님 준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형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현우야, 이제 제가 준서한테 그렇게 해줄게요. 형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고마워, 현우야.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현우는 우리를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현우야, 이런 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 첫 월급인데 당연히 형이랑 형수님께 쓰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며 현우가 말했다. 저 이제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맞아. 앞으로도 계속 가족이야.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수님. 평생 가족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현우가 27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수진. 현우가 수진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다. 형수님 수진이가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정말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현우 여자친구 당연히 봐야지. 며칠 후 현우가 수진을 데려왔다. 수진은 밝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예의도 바르고 밝았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진이에요. 현우 오빠가 항상 형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나도 반가워. 현우한테 많이 들었어. 식사를 하며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가족들이 화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 수진이 어때요? 참 좋아. 밝고 착하고 현우랑 잘 어울려. 정말요. 다행이다.
현우야, 너 진심이지? 네, 형수님. 저 수진이 정말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잘해야지. 수진이가 행복할 수 있게. 네, 그럴게요. 1년 후 현우와 수진은 결혼을 결정했다.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수진의 부모님을 만났다.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두 분 다 반듯하고 좋은 인상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다. 현우 씨 같은 사위 맞으면 우리가 복받은 거죠. 성실하고 착하고 과찬이십니다. 저희 현우도 수진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현우 씨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민준 씨가 대답했다. 네,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키웠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더 대단하신 거네요. 형님 내외분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슬펐다. 현우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결혼식은 봄에 열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다. 현우가 턱시도를 입고 수진이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울었다.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왜 울어? 그냥 우리 현우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그리고 행복해 보여서. 그러게 정말 잘 컸어. 식이 끝나고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현우를 꼭 안아줬다. 현우야, 행복해야 해. 알겠지? 네, 형수님. 꼭 행복할게요. 현우와 수지는 신혼집을 우리 집 근처에 마련했다. 주말이면 자주 우리 집에 왔다. 준서도 이모부와 이모를 무척 좋아했다. 1년 후 수진이 임신했다. 현우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다. 형수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현우야. 형수님 덕분이에요. 형수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우야, 너 정말 좋은 아빠 될 거야. 10달 후 현우의 딸 주희가 태어났다. 병원에 가서 주희를 처음 봤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주희를 안고 있었다. 형수님 봐요. 우리 딸이에요. 정말 예쁘다. 축하해, 현우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형수님,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주희의 돌잔치 날, 온 가족이 모였다. 현우는 돌잔치 내내 환한 얼굴이었다. 주희를 안고 손님들께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내게 다가왔다. 형수님, 이게 다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왜 무섭다는 표현을 썼을까? 무슨 소리야? 행복한 게 무서워? 그냥 이렇게 완벽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현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는 계속 행복할 거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우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그냥 넘겼다. 새로운 부모가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진을 잠깐 만났다. 수진은 피곤한 듯 보였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아기 키우느라 힘들지.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언니. 수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 같았다. 나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말 괜찮아? 네, 정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다. 민준 씨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수진이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몰랐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준서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준 씨 부인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입니다. 혹시 김현우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현우요? 제 시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현우 씨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우가 사고를 손이 떨려 민준 씨에게 전화하는 것도 힘들었다. 여보, 현우가 사고 났대요. 뭐, 어디? 서울대병원이래요. 빨리 가봐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다. 수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아. 수진은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현우 오빠가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가 새벽에 출근하다가 차에 치였어요. 치였다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경찰 말로는 뺑소니래요. 뺑소니?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형수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 의식불명입니다. 의식불명?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 씨가 나를 붙잡았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현우를 봤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이것이 우리 현우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현우야, 나야, 형수야. 들려? 정신 차려, 제발. 하지만 현우는 대답이 없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다. 사고 조사 결과를 알려주러 왔다고 했다. 사고 현장을 분석한 결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의성이 짙습니다. 가해 차량이 현우 씨를 노리고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요? 누가 현우를 왜?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박수진 씨의 아버지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수진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지? 경찰은 계속 설명했다. 박경위님이 최근 조직폭력 사건을 수사 중이셨는데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대상이 박경위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 수진의 불안한 표정, 현우가 무섭다고 한 말.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하다고.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현우 곁을 지켰다. 하지만 나를 마주 보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협박받고 있다는 거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노릴 거라는 거요. 근데 설마 현우 오빠를. 나는 수진의 말을 끊었다. 넌 몰랐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현우 오빠를 지켰어야 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우리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2주일째 되는 날,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보호자분들,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환자분이 뇌사 상태입니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현우가 죽는다. 우리 현우가. 민준 씨와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현우를 보내기로. 마지막 날 중환자실에서 현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현우야, 미안해. 형수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 씨도 수진도 모두 울었다. 현우야, 편히 쉬어. 이제 아프지 마. 형수가 평생 너를 기억할게. 사랑해, 우리 현우. 오후 3시 23분, 현우는 숨을 거뒀다. 31살의 짧은 생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현우의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 현우를 기억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현우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현우가 내게 선물했던 카드 지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지갑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다. 주희를 데리고 왔다. 주희는 아빠를 찾으며 울었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천천히 말해줘.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수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저 떠나려고요. 뭐라고? 여기 있으면 자꾸 현우 오빠 생각나요. 그리고 제 잘못 때문에 오빠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다. 현우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다. 주말이 되어도 현우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현우의 방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우가 쓴 편지였다. 형수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조금 쑥스럽네요. 형수님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써둡니다. 형수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이 무너졌을 때 형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형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형수님은 제게 엄마였고 누나였고 선생님이었어요. 형수님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고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형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형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현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현우야, 나도 사랑해. 나도 정말 사랑해.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지은 씨의 삶은 계속됩니다. 지은 씨는 지금도 매년 현우의 기일이 되면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현우야, 잘 지내고 있지?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 내가 좋아하던 농구도 하고 있어. 너 닮아서 착하게 잘 크고 있어. 지은 씨는 현우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끔 방문을 열고 청소를 하며 현우를 떠올립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카드 지갑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 씨와 주인은 부산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가끔 명절에 문자가 옵니다.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주희가 많이 컸어요. 현우 오빠 많이 닮았어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지은 씨는 울고 웃습니다. 주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은 씨처럼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사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결혼으로, 입양으로, 혹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은 씨가 현우에게 준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사랑 덕분에 좋은 사람으로 자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지은 씨와 현우의 이야기는 후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족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우리는 언제 이별할지 모르니까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지은 씨는 오늘도 현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아, 사랑해. 형수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